99%의 노력도 1%의 영감 또는 운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노력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결정을 짓는 거죠. 저자님 김작가TV에 이제 작년에 네. 출연하시고 예. 이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그 사이에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1대1로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소울톡이라고 네,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 운영하는데 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타로 마스터도 이제 타로도 예.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언제나 24시간 24시간 예, 상담하고 싶을 때 1대1로. 1대1로 그 뭐 컴퓨터가 AI로 봐주는 건가?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다 상담사들이 있어서 네, 실력 있는 상담사분들이 네. 직접 바로 통화나 네. 채팅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죠. 네. 타로라는 것도 이렇게 또 이제 발전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좀 시장을 제가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사업 잘 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로 이제 타로마스터 정혜도 저자님 초대한 이유는 네. 이제 연말 연초잖아요. 예. 항상 연말 연초 되면 사주, 손금, 타로, 네. 관상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극성수기죠. 저희 성수기. 극성수기. 네. 그때 제일 성수기예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이제 거의 뭐 저희가 그때 이제 번 매출이 네. 1년을 다 책임진다 할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렇죠. 가져주시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는 콘텐츠 네. 이번에 또 준비해 봤는데요. 예. 그럼 이제 운 좋은 사람, 네. 운 나쁜 사람은 누구나 운 좋은 사람은 타고나고 싶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 타고나는 건가요? 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라는 것은 네. 타고난다고 봅니다. 타고난다. 네, 타고난다. 근데 우리가 운이라는 것과 환경이라는 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하잖아요.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계시죠. 다 봤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운을 타고난 게 아니고 환경을 타고난 거죠. 재벌집 그렇죠. 막내 아들이라는. 그게 운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저는 운이라기보다는 운명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고요. 운은 이제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은 좋은 흐름을 계속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심지어 실수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참 좋은 흐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어떤 우리의 무의식이나 DNA의 프로그램처럼 저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보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창업자의 자녀들인데 다 사업에 성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면 드라마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벌집이라는 환경은 타고났지만 운은 타고나지 못한 거죠. 근데 반대로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할 정도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운을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을 타고나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운 좋은 사람도요. 환경이나 배경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같은 데 태어나면 너무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꽃 자체를 못 피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은 자기가 꽃을 정말 만개할 수 있는 환경이나 배경에 가야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좀 받은 거예요. 김 작가님이나 저도 유튜브라는 그렇죠. 이 시대적인 어떤 환경과 배경에서 운이 좀 좋아지는 그런 꽃을 좀 피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 좋은 건 타고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환경적으로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 환경이면 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는 이제 꽃을 피울 수가 있죠. 그 헝가리 출신의 인텔 CEO였던 앤디 그루버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미국으로 망명하지 않았다면,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망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동유럽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운 좋은 거를 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마지막에 이제 진도준 아버지가 있는 네. 이제 거기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다 이제 미래가 바뀌는 게 어쨌든 각자가 이제 선택하는 운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프로그래밍을 다 물려받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그 운 좋은 프로그래밍을.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진양 제장님이 네. 어찌 내 닮은 사람 손자가 없노 그렇죠. 아들이 없노 근데 그
주인공이 네. 그 프로그래밍을 물려받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운이 나쁜 사람들은 내 운이 좀 좋아지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본인이 운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안 됐을 때 내가 노력을 해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운이 나빠서 안 된 건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보통 보면은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노력도 잘 안 해요. 또는 노력을 하더라도 자기 스타일대로만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숍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서비스와 커피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필코친 대로만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이 의미가 없고 나빠진 거죠. 이제 손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운이 이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내가 운이 나빠서 안 된 건지 노력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재능이 없는 건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이 잘못됐다면 그걸 개선하면 되는 거고 재능이 없다면 그걸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걸 다 했음에도 안 됐다. 그럼 나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인 거죠. 일단 구분했어요. 그럼 예, 그다음에 구분했죠. 그러면 이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선택을 하더라도 운 안 좋은 선택을 하거든요. 이 운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시간은 이제 타이밍이고 공간은 장소인데 다시 한번 커피숍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와 커피를 제공해도 산꼭대기에 있으면 손님이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이제 공간을 잘못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커피숍을 우리가 한창 코로나 있을 때 그때 이제 실내 취식 금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커피숍 오픈해봐야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 운이 안 좋은 사람은 그런 타이밍과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내 안에 있는 운 안 좋은 습을 샤워하듯이 계속 씻어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운이 안 좋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저는 이 타로 카드, 운명학 이것에만 좀 관심이 높고 이쪽 분야에만 좀 타고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비일 수밖에 없어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투자나 사업은 제 판단이 아니고 전문가나 운 좋은 사람들 걸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작가 TV를 보는 이유도 예?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오시는 진짜 잘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운 좋은 분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그렇게 따라 하다 보면 그러면 운 나쁜 사람도 운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김작가 TV 나오신 분들 운들이 좀 많이 좋아야 될 텐데. 아니 이쪽에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바꾸는 거죠. 네. 내가 운이 없으면 운 좋은 사람들. 예. 그래 그 프로그래밍을 따라서 가자. 따라서 예. 그래서 내 프로그래밍의 습을 계속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운과 노력하면 네. 굉장히 좀 상반되는 우리가 개념 생각되잖아요. 이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저는 운과 노력은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노력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면 노를 젓는 것이 노력이라고 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운은 뭐냐면 돛담배라면 이 돛에 불어오는 바람이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맞바람이 오는데 노를 아무리 저어봤자 제자리겠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으로 내가 운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랑거철인 거죠. 그 사마귀가 마차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 혹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과 노력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주는 운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종의 트렌드라는 단어가 바뀔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 거기에 내 노력을 잘 태우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효과가 클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99%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1%의 영감이거든요. 99%의 노력도 1%의 영감 또는 운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노력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결정을 짓는 거죠. 그럼 이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또 주변에 보면 정말 불운한 그런 운을 타고나신 분들 간혹 있잖아요. 이 불운을 좀 극복할 수도 있나요? 노력으로 나는 운을 극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노력으로 운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불운을 피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또 커피숍의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하는데 이제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이제 불운한 상황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내가 커피를 더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앞에 나아가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불운을 내가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그 장소가 안 좋으면 문을 닫고 그냥 다른 데로 옮기던가. 그러니까 불운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피하거나 변화시킨다거나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극복이 아니고. 극복이 아니고. 예. 혹시 그럼 뭐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불운을 피하는 방법이요? 네네네. 이런 경우도 있죠. 불운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불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노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바꿔서 함께 해야지 라는 것도 나이가 어릴 땐 그러려고 하죠. 예. 저도 그랬고. 그것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하고 멀리 하는 게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네. 저는 더 현명하다고 봐요. 근데 보통은 또 사람 사는 게 네. 그런 게 아니다.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또 그렇게 팍 끊어내냐. 이 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네. 냉정하고 치밀합니다. 네. 그렇게 막 얼렁뚱땅 내가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운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되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될 때는 내가 살아야만 또 그 다음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불운이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의리가 있고 내가 정말 가족이니까 그걸 함께 극복해보고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바람에 내가 노젓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자연스레 이제 인간관계 측면에서 좀 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요? 시 공간에 있는 가장 큰 이제 우리가 만나는 매체는 사람인 거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법정 스님의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라는 시가 있어요. 그 구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법정 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는 시 구절 중에 해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공감.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인간관계의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먼저 하시면 됩니다. 가려서 만나면 돼요. 애초에 가려서 만나는 것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인간관계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사람을 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주변에는 사기꾼도 있고 귀인도 있는데요. 어떻게 사기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냐는 거죠. 네. 애초에 그래서 인연을 맺을 때부터 가려서 인연을 맺는 것이 인간관계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또 인간관계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저의 기준이 있어요. 네. 한 3번 이상 이 사람과 만나서 제가 이제 밥값, 술값, 커피값 다 냈는데 상대방이 한 번도 커피값도 안 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사소한 것을 보면요. 전체를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감사와 배려가 없는 그다음에 그런 표현과 액션이 없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힘들 때 날 도와주겠냐는 거죠. 네. 정말 사소한 것을 보면 전체를 엿볼 수 있다는 게 고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면접을 보는데 그 응시자의 구두 뒷굽에 흙먼지가 묻은 것을 보고 탈락시켰다고 하잖아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 그 구두 닦는데 얼마나 그 공이 든다고 그것조차 닦지 않고 오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사소한 걸 보시고 전체를 한번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또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될 만한 인연은요. 만나면 내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 표정이 좀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가 이제 만났을 때 기빨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인지 이걸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유사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유사기라고도 하고요. 나에게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사기꾼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유사 에너지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밝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술과 담배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죠. 뭐 전 담배도 안 펴봤지만 담배 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하면 내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유사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고 도움이 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실 귀인과 사기꾼은 첫 만남부터 몇 번째 만남까지 똑같아요. 설레임을 주고 감동을 주고 똑같거든요. 근데 유사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돈을 잃게 되거나 건강을 잃게 되거나 반드시 나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럼 그때 빨리 판단하고 끊어내야죠. 네, 이것이 인간관계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3번 만났을 때 네. 밥이든 커피든 이런 감사 표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해줬을 때 네. 감사 표현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그게 그 사람이 진짜 고마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그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그럼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것도 그 사람의 탓이고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쨌든 내가 감사와 배려의 어떤 표현이나 액션이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려울 때 그걸 같이 공감하고 그만큼의 액션을 글쎄요. 저는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인간관계 측에서 저 고민 한 가지 있는데 네. 김 작가가 옛날부터 인터뷰라는 걸 했었단 말이죠. 예. 30살 때부터. 그래서 지금 한 1000명 넘게 인터뷰를 네. 하고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사람을 보는 이제 눈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눈이 이제 정확도가 좀 더 높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네.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이게 항상 맞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로 어쨌든 사람을 한두 번 만나고 판단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결과를 내린단 네.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만날지 안 만날지. 예. 근데 사실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냥 이거를 계속 하는 게 어차피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알아갈 시간은 없고,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내린 결과값에서는 이거니까 이게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일지라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뭐 100% 정답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이게 맞는 건가 고민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하는데 자기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잘못됐을 때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10명 다 내가 좋은 사람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아닌 사람과의 인연을 계속 끌고 가면서 그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인생을 침해받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서 벗어나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준은 그것이 연륜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네.